딸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예비사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말이 회장이지 완전 냄새나는 노인네야. 결혼하면 빨리 양조장부터 팔아야겠다. 최덕수의 몸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 인생은 내가 지킨다. 저놈의 민낯 내가 직접 확인한다. 며칠 뒤 예비사위가 다니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주친 두 사람. 장인어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하 직원을 모욕하며 깔깔 웃는 예비사위. 그 순간 장인어른의 눈빛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곳에는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양조장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면 양조장 마당에서는 발효되는 술의 은은한 향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곳을 지키는 사람은 최덕수, 올해 68배 나이에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일하는 남자입니다. 덕수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술독 앞에 앉아 있습니다. 큰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발효 상태를 확인하는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는 손으로 술독의 온도를 확인하고 공기의 습도를 피부로 느끼며 술이 익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올해 술은 참 잘 익고 있네. 혼잣말을 하는 덕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농부처럼 보이지만 사실 덕수는 전통주 업계에서 손꼽히는 양조장의 회장입니다. 그가 만드는 술은 전국의 애주가들 사이에서 명품으로 통하고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런 명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술을 빚는 것, 조상들이 물려준 맛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그의 삶의 목표입니다. 양조장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문 전화가 끊이지 않고 배송 준비로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덕수는 사무실보다 술독 옆을 더 좋아합니다. 서류와 숫자보다는 술의 향과 온도가 그에게는 더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는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각각의 술독 상태를 점검합니다. 마치 자식을 돌보듯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살핍니다. 마당 한쪽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오래된 나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덕수는 가끔 그 의자에 앉아 쉬면서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술 빚는 법을 배우던 기억,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술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 양조장을 지키며 살았던 날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이곳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진 감나무도, 창고 벽에 걸린 낡은 달력도 모두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의 조각들입니다. 토요일 오후 하얀 승용차 한 대가 양조장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최지은, 덕수의 외동딸입니다. 32살의 지은은 서울의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만 주말만큼은 꼭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지은의 원칙이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빠,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덕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지만 딸을 볼 때만큼은 소년처럼 환해집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짱을 낍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았지?
밥은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럼 아빠가 누군데? 걱정 말거라. 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양조장을 둘러봅니다. 지은은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술독 사이를 숨바꼭질하고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던 기억들이 선명합니다. 비록 지금은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곳만 오면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마주 앉은 부녀. 지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빠,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덕수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봅니다. 지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된 듯한 딸의 모습에서 덕수는 무언가를 직감합니다. 이번 주에 민준 씨를 데려올게요.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우리 결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덕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딸의 눈을 바라봅니다. 지은의 눈빛은 진지하고 간절합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바라는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냐? 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발동합니다. 내 딸을 평생 맡길 사람이라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인품을, 가치관을 말입니다. 알았다. 데려와라. 아빠가 직접 만나보마.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덕수도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짐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우리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덕수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왔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겉모습보다는 눈빛을 보면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딸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니만큼 더욱 신중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지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덕수는 홀로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술독들이 고요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덕수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양조장 마당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덕수는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작업복 대신 깔끔한 남색 셔츠를 입은 덕수는 대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오후 2시쯤 검은색 외제 세단이 양조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박민준, 35살의 대기업 과장입니다. 짙은 회색 슈트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납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합니다. 첫인상은 나무랄 데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민준입니다. 민준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말투도 정중하고 표정도 밝습니다. 지은이 민준의 팔을 살짝 잡으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빠, 민준 씨예요. 덕수는 민준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악수하는 민준의 손은 부드럽고 힘이 없습니다. 평생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는 손입니다. 덕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손만 봐도 사람이 보이는 법인데 어서 오게. 멀었을 텐데 고생했네. 아닙니다. 지은이 아버님을 뵙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민준의 대답은 매끄럽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입니다. 덕수는 민준을 안으로 안내하며 양조장을 둘러보게 합니다. 민준은 술독들을 보며 감탄하는 척하지만
눈빛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이 술독들이 전부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거예요. 민준 씨, 우리 전통주 한번 맛보실래요? 지은이 밝게 말하자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영광이죠. 하지만 술을 받아 마시는 민준의 표정에는 억지스러움이 묻어납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얼른 물을 찾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술이 입에 안 맞나 보구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상사에게 얼마나 인정받는지, 승진이 곧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덕수는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지은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요, 아빠. 회사에서도 차세대 리더로 꼽힌대요. 그래, 대단하구나. 덕수의 대답은 짧습니다. 민주는 덕수의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느낀 듯 더 열심히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덕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진심이 아닌 것들, 포장된 것들만 가득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덕수와 민주는 거실에 남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여다봅니다. 덕수는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말을 겁니다. 우리 지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듭니다. 아, 당연히 정말 소중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 좋네.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인가? 일단은 서울에서 살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대답은 무난하지만 덕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계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지은이 음식을 들고 나오며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주는 계속 지은을 칭찬하고 아버지 앞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덕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입니다. 식사 후 지은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민주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뜹니다. 덕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입니다. 덕수는 무심코 귀를 기울입니다. 창고 쪽에서 들리는 민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야, 말이 회장이지. 그냥 냄새나는 노인네야. 네가 직접 봐야 하는데. 결혼하면 저런 깡 시골에선 못 살아. 양조장부터 팔고 돈 좀 써야지. 뭐가 전통이야. 그냥 낡은 건데. 덕수의 손이 멈춥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민준의 말은 계속됩니다. 장인 재산만 물려받으면 바로 정리하고 나올 거야. 이런 데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덕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아까까지 공손하던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이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덕수는 꾹 참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놈이 우리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돈을, 재산을 노린 거였어. 민준이 통화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공손한 표정으로 돌아온 민준은 덕수 옆에 앉으며 웃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곳에서 사시네요. 공기도 좋고. 덕수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평생 살아온 곳이니까. 그날 저녁 민준과 지은이 떠난 후 덕수는 홀로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덕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결심이 자리 잡습니다. 이놈, 겉으로는 깍듯하더니 속으로는 이런 놈이었나? 우리 지은이 앞길을 망치는 놈이면 내가 막는다.
반드시. 덕수는 술독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어떻게 해야 딸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알게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말로 하면 지은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그래.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마. 저놈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 지은이한테 보여줘야 해. 덕수의 눈빛에 결의가 서립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월요일 아침,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덕수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덕수는 결심한 표정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깁니다. 양조장 사무실로 들어간 덕수는 비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민준이라는 사람, 박민준.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알아봐 주게. 네, 회장님. 따님, 남자친구 말씀이시죠? 그래, 빠르게 부탁하네. 몇 시간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옵니다. 민주는 서울의 대기업 유통부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서에게 말합니다. 이 회사 물류센터 하청업체 연락처 좀 알아봐 주게. 거기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지도.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가 되자 덕수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물류센터 하청업체 담당자와 통화합니다. 거기 인력 구합니까? 제가 일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8입니다.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일단 한번 나와보세요. 면접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틀 후 덕수는 물류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덕수는 젊은 담당자 앞에 섭니다. 담당자는 덕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어르신,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평생 일해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담당자는 덕수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짜 일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다음 날부터 덕수의 위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선 덕수는 물류센터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나르고 물건을 분류하고 트럭에 싣는 일들. 덕수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냅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덕수를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어르신, 이런 일 처음이시죠? 괜찮으세요? 괜찮네. 일은 문제 없어. 덕수는 짧게 대답하며 계속 일합니다. 사실 양조장에서 술독을 나르고 원료를 옮기는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일부러 서툰 척하며 주변을 관찰합니다. 민준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민준은 물류센터를 시찰하러 온 것입니다. 본사 직원이라 하청업체 노동자들과는 다른 세계 사람처럼 보입니다. 덕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상자를 정리합니다. 민주는 물류센터를 둘러보며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덕수는 멀찌감치 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민준의 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 거만합니다. 말투도 명령조이고 표정도 차갑습니다. 이것들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좀 해요. 민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집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지은이 앞에서 보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구내 식당으로 향하지만 민주는 본사 직원 전용 식당으로 갑니다. 덕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민주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웃고 떠듭니다. 덕수는 가까이 다가가 옆 테이블에 앉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오늘 하청업체 놈들 봤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하지. 동료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너 요새 결혼 준비한다며? 장인 재산도 많고? 민주는 씩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양조장 하나 있는데 땅값만 해도 몇십억은 될 거야. 결혼하고 잘 구슬려서 팔아버릴 거야. 와, 대박. 그럼 평생 놀고 먹겠네.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참는 거야. 시골 냄새나는 늙은이랑 얘기하는 것도 힘들지만 참아야지. 덕수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식판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후 작업 중 덕수는 민준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잠시 후 민준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덕수는 창문 아래서 상자를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법인카드로 처리해. 어차피 회사 돈이잖아. 이번 달 회식비 좀 부풀려서 청구하고. 민주는 비용을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 덕수는 민준을 따라 나섭니다. 민준은 회사 근처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덕수는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지켜봅니다. 1시간쯤 지나자 민준이 술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입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릅니다. 어두운 골목, 민주는 그 남자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돈 봉투처럼 보입니다. 덕수는 멀리서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합니다. 이번 달 이자야. 다음 달에는 원금 일부라도 갚을게.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상대 남자는 봉투를 받으며 차갑게 말합니다. 박 과장, 기한 지키세요.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채업자였습니다. 민주는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덕수는 그 장면을 모두 담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민주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위해 지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하루 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합니다. 녹음 파일, 사진, 영상,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덕수는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저놈은 우리 지은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이 필요해서 빚을 갚기 위해 접근한 거야. 덕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은이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덕수는 계속해서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증거들이 쌓여갑니다. 민준이 부하 직원을 모욕하는 장면, 업무 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보는 모습, 회사 자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장면들. 덕수는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준이 동료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민준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장인 재산 물려받고 바로 회사 관두고 해외 나가서 살 거야. 한국에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 동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같이 가려고?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같이 가야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는 지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덕수는 물류센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하고 사진들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감사팀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덕수는 신중하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유통부문 박민준 과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본문에는 민준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업무 태만, 부하 직원 괴롭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파일들을 첨부했습니다. 덕수는 마우스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지은이가 알면 날 원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덕수는 곧 결심했습니다. 딸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원망을 받더라도 나중에는 이해할 것입니다. 덕수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양조장을 찾아왔습니다. 밝은 표정의 지은은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다.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지은은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민준과의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신혼집을 어디로 정할지 고민 중이라는 것. 덕수는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식사 후 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지은아, 그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민준 씨한테 불만 있으세요? 불만이라기보다는 아빠가 보기엔 그 사람이 널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지 않아.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저를 정말 사랑해요. 지은아, 아빠 말 좀 들어봐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아빠는 민준 씨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한두 번 만나보고 뭘 안다고 그러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덕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가려 하지만 지은은 듣지 않습니다. 아빠가 괜히 편견 가지는 거예요. 민준 씨가 서울 사람이고 대기업 다닌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아빠가 간섭하지 마세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덕수는 거실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딸과 다투고 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갑니다. 아빠, 저 당분간 서울에만 있을게요. 아빠가 민준 씨를 인정할 때까지 안 올 거예요. 지은아, 됐어요. 아빠도 이제 나이 드시니까 고집만 세지시네요. 차가운 말을 남기고 지은은 떠납니다. 덕수는 대문 앞에 서서 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봅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민준의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사팀이 민준을 호출했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감사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박민준 과장님 앉으세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팀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민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업무 시간 중 사적 외출 기록, 부하 직원들의 진술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민준은 당황해하며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감사팀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일단 직무정지 조치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신을 제보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준 씨, 나 최덕수요. 내일 양조장으로 한번 오시오.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보면 알 거요. 전화를 끊은 덕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 남았습니다. 민준과 직접 마주 앉아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덕수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우리 지은이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장식품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덕수는 술독 앞에 앉아 내일을 준비합니다. 화요일 오후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습니다. 양조장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덕수는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주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오후 3시쯤 검은색 세단이 양조장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민준의 모습은 초췌합니다. 평소에 깔끔한 정장 대신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입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덕수가 문을 열자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덕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민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섭니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은 손을 떨며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덕수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민준 앞으로 밀어냅니다. 열어보시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사진들, 녹음 파일이 담긴 USB, 그리고 상세한 기록들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이 사채업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민준이 회사 동료들과 술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민준이 부하 직원을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는 민준이 지은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양조장을 팔겠다고 말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굳어집니다. 손에서 사진이 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덕수는 팔짱을 끼고 민준을 바라봅니다. 내가 나를 냄새나는 노인네라 부른 순간 내 인내심은 끝났다. 나도 젊었을 때는 사업하면서 온갖 사람들 다 봤다.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도 배웠지. 민준은 입술을 떨며 변명하려 합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술 먹고 했던 말이고. 오해? 그럼 사채업자한테 돈 갚는 것도 오해냐?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오해냐? 덕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내가 2주 동안 내 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내 옆에서 지켜봤어. 내가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회사 돈을 어떻게 쓰는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덕수를 바라봅니다. 회장님이 물류센터에? 그래, 작업복 입고 모자 눌러쓰고 상자 나르는 노동자. 그게 바로 나였다. 넌 날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지. 냄새나는 노인네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난 것입니다. 덕수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난 우리 지은이를 지켜야 한다. 내가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넌 지은이를 사랑한 게 아니야. 돈이 필요했고 빚을 갚아야 했고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지.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내 회사 감사팀에 모든 증거를 넘겼다. 넌 곧 징계를 받을 거야. 아마 해고될 가능성이 크지. 민주는 무릎을 꿇고 덕수 앞에 엎드립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지은 씨와도 깨끗이 헤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냉정합니다. 내가 지은이한테 접근하지 않았다면, 우리 딸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모든 건 내 선택의 결과야.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민주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제 가보시오. 그리고 우리 지은이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오. 내 눈으로 다 봤다. 우리 지은이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장식품이 아니야.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마지막으로 덕수를 바라보지만 덕수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양조장을 나섭니다. 차에 올라탄 민주는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합니다. 덕수는 창문 너머로 민준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아니, 아직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은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날 밤 덕수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지은아, 아빠한테 화난 거 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봐줬으면 한다. 문자와 함께 증거 파일 일부를 전송합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 몇 장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민준이 지은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양조장을 팔겠다고 말한 녹음 파일, 사채업자를 만나는 사진,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들, 서울의 원룸에서 문자를 받은 지은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지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민준의 목소리. 냄새나는 노인네, 양조장 팔아버리고 장인 재산만 물려받으면.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진들을 봅니다. 민준이 사채업자를 만나는 모습,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장면들.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진짜 모습,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민준 씨, 이게 정말 당신이야?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목요일 아침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핸드폰에는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쌓여 있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와 있습니다. 지은아, 오해야. 한 번만 만나자. 설명할게. 하지만 지은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지은은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보내준 증거들이 계속 맴돕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민준 씨 아는 사람 있어? 유통부문 박민준 과장. 동료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 사람? 요즘 회사에서 난리 났던데. 감사팀한테 걸려서 징계 들어갔다던데요. 무슨 일인데?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랑 업무 태만이래요. 증거가 확실해서 아마 해고될 거래요.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증거가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정말로 회사에서 부정을 저질렀고 그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퇴근 후 지은은 민준이 자주 가던 카페 앞에 서 있습니다. 민준이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0분쯤 지나자 정말로 민준이 나타납니다. 초췌한 얼굴의 민준은 지은을 보자 달려옵니다. 민준 씨.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지은은 뒤로 물러섭니다. 지은아, 지은아, 들어봐.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 양조장 팔아버리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것도 오해예요? 내 아버지를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부른 것도? 양조장 팔아버리겠다는 것도?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준 씨 회사에서 징계받은 것도 다 사실이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업무 태만, 그리고 사채까지 쓰고 있었던 거 맞죠? 민준은 고개를 떨굽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빚이 있었고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지은은 차가운 눈으로 민준을 바라봅니다.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리지도 않았겠죠. 민준은 지은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정말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단호하게 팔을 뿌리칩니다. 민준 씨, 우리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계산한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지은아. 지은은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민준은 그 뒤를 따라오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는 지은을 바라보며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저녁 지은은 양조장으로 향합니다. 차를 몰며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실망, 아버지에게 한 말들에 대한 후회. 모든 것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양조장에 도착한 지은은 마당에 서 있는 아버지를 봅니다. 덕수는 술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빠. 덕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봅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입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됐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아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화내서 죄송해요. 아빠를 고집 세다고 한 것도 미안해요. 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내가 다치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할 거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아빠는 어떻게 알았어요? 민준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덕수는 딸을 의자에 앉히고 지난 2주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류센터에 위장 취직한 것, 민준을 관찰한 것, 증거를 모은 것. 지은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합니다. 아빠가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지은은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부녀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지은은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웃습니다. 덕수도 양조장 이야기,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시간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은이 말합니다. 아빠,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과 인품이 중요한 거죠. 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해.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봐야 하고.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덕수는 환하게 웃으며 딸의 손을 감싸줍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딸을 지켜냈고 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양조장 일을 도왔습니다. 술독을 점검하고 마당을 정리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이별을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지은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오늘 민준 씨 만나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걱정 마세요.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날게요. 지은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오후 3시 역 앞 카페에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잠시 후 민준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알았어. 꼭 갈게. 오후 3시 역 앞 카페.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여전히 떨립니다. 1년 반 동안 사귀었던 사람과의 이별이니까요.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 해도 그동안의 시간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준이 카페로 들어섭니다. 며칠 사이 더욱 초췌해진 모습입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평소와 다릅니다. 민준은 지은의 맞은편에 앉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민준 씨,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은아, 정말 끝내야 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달라질게.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민준 씨,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우리 집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지은아,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한 말이야.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회사 일도 힘들고 해서 그랬던 거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건 정말이야. 지은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민준 씨, 진짜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죠. 빚이 있다는 것, 힘든 상황이라는 것, 그걸 저한테 말했어야 해요. 그럼 제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민준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숨겼어요. 저한테 거짓말했고 제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사랑했던 거예요. 돈을, 재산을, 편안한 미래를. 민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립니다. 지은도 눈물이 나지만 꾹 참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서로 잊고 사는 거예요. 민주는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하지만 지은은 손을 들어 막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지은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준 씨,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했어야죠.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여줬어야 했어요. 당신이 진짜로 저를 사랑했다면 제 아버지도 존중했을 거고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민준이 준 커플링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민주는 상자를 받지 못하고 고개만 흔듭니다. 가지고 있어, 제발. 아니에요.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요. 지은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민준도 황급히 일어나 지은의 팔을 붙잡습니다. 지은아,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지은은 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칩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민준 씨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가세요. 빚도 갚고 일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는 진심을 다해주세요. 지은아, 안녕히 계세요, 민준 씨. 지은은 카페를 나섭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민주는 창밖으로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카페를 나온 지은은 한적한 공원으로 걸어갑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빠, 저예요. 지은아. 다 끝났니? 네, 끝났어요.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래, 잘했다. 힘들었지?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래, 이제 집으로 오너라. 아빠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조장으로 향합니다. 그날 저녁 양조장 거실에서 부녀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밥을 먹습니다. 덕수도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일단은 회사 일에 집중할게요.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너무 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덕분이에요. 덕수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합니다.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잊지 마라.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양조장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덕수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술독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발효되는 술의 향이 선선한 바람에 실려 퍼집니다. 오래 빚은 술은 유난히 맛이 좋습니다. 주말이면 지은이 양조장을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주말마다 오지만 이제는 그냥 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은 아버지와 함께 양조장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술 빚는 법, 발효 과정, 품질 관리,
하나하나 배워가며 전통을 이어가려 노력합니다. 아빠, 이 술독은 언제쯤 완성돼요?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지. 술은 때를 기다려야 제맛이 나는 법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주말에는 빠짐없이 양조장에 와서 아버지를 돕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일손이 되어갑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은 아버지에게 제안합니다. 아빠, 우리 양조장 온라인 판매 시작해봐요. 제가 회사에서 배운 마케팅 지식을 활용하면 전국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은은 신이 나서 계획을 세웁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상품 사진을 찍습니다. 전통 양조장의 이야기, 3대째 이어온 비법, 정성스럽게 빚는 과정들을 담아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아빠, 주문이 벌써 100건이 넘었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덕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지은은 평일에는 서울에서 회사 일을 하고 주말에는 양조장에서 온라인 사업을 관리합니다.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어느 날 지은은 회사 동료들을 양조장으로 초대합니다. 직접 만든 전통주를 시음하고 양조 과정도 구경시켜줍니다. 동료들은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립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은 더욱 늘어납니다. 팀장님, 여기 정말 멋져요. 이런 곳에서 잘하셨다니 부러워요. 고마워. 우리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곳이야. 나도 이제야 이곳의 가치를 알게 됐어. 지은은 마당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이 촌스럽고 낡아 보였습니다. 민준의 말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곳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양조장 마당에는 첫눈이 내립니다. 덕수와 지은은 함께 마당에 서서 눈을 바라봅니다. 지은아,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네, 정말 많았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 힘든 시간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야. 지은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아빠, 그때 아빠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야.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동안의 걱정과 고생이 모두 보람으로 바뀝니다. 연말이 되자 양조장은 주문 폭주로 정신없이 바쁩니다. 명절 선물용 주문이 쏟아집니다. 덕수와 지은은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합니다. 포장하고 배송 준비하고 고객 문의에 답변합니다. 아빠,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2배나 늘었어요. 다 내 덕분이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만든 좋은 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녀는 서로를 격려하며 웃습니다.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덕수와 지은은 조상님께 차례를 지냅니다. 양조장에서 빚은 술을 올리고 한 해의 안녕을 빕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올해도 저희 양조장 잘 지켜주세요. 좋은 술 빚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은의 진심 어린 기도에 덕수는 뭉클합니다. 이제 딸이 진정으로 이 양조장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차례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떡국을 먹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평화로운 설날 아침입니다. 지은아, 올해 목표가 뭐니? 양조장을 더 키우고 싶어요.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그래서 우리 전통주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아빠 건강도 잘 챙기고 저도 더 성장하고 싶어요. 아빠한테 배울 게 아직 많거든요. 덕수는 술잔을 들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하다. 내가 이렇게 든든하니 아빠는 걱정이 없어. 아빠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저한테 가르쳐 줄 게 많잖아요. 그럼 100살까지 살아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힙니다. 맑은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양조장을 찾아옵니다. 설 인사를 나누고 떡과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양조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덕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은은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양조장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덕수와 지은은 마당에 나와 노을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멀리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웁니다. 아빠,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내가 곁에 있으니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양조장 마당에 햇살이 쏟아집니다. 부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술독들은 고요히 숨을 쉬며 좋은 술을 익혀갑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부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이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